찬미수님, 오늘은 2023년 2월 21일, 지금 시각은 3시 38분. 네, 피곤해서 초저녁잠을 잤더니 이렇게 눈이 또 새벽에 떠졌어요. 한 7시간, 8시간 자면 저절로 눈 떠지는 거는 참 신기해요. 농촌 생활을 하다 보면 점점 내 신체의 리듬이 자연과 일치해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느끼는 게 해 뜨면 눈 뜨고 해 지면 졸렸고 그렇습니다. 도시에 살 때는 불빛이 워낙 많아서 그런지 이게 신체가 아마 우리를 신체 리듬을 속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것 같아요. 뇌가. 그러니 자연과 같이 산다라는 거는 나이가 들어가며 꼭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점점 더 자연처럼 돼가고 자연스럽게 물 들어가고 또 낙엽도 지고 지기도 하고 뭐 이런 준비 과정으로서의 나이 듦은 시골 삶이 참 적당하지 않을까. 근데 다만 아쉬운 거는 저는 좀 그걸 너무 빨리 시작했다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들어요. 그래서 좀 빨리 늙어가는 느낌이기도 해요. 어쨌든 오늘은 영혼의 철학, 네, 한 3분의 1보다는 조금 더 넘어간 것 같고요. 그 중에서 5장 최고의 사랑이라는 부분을 읽고 있어요. 이 장은 많은 인용이 있었는데 5장이 한 2장 남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인용은 별로 없네요. 예. 오늘은 좀 달려서 5장 읽고 6장도 좀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5장 들어갈게요. 현재 경제적, 사회적, 국제적 제도는 대부분 조직화된 냉혹함에 근거하고 있다. 우리는 대자연에 대한 자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출발하여 무생물과 인간 이하의 수준에서 도나 로고스와 협력하려고 노력하는 대신 그들을 지배하고 착취하며 지구의 광물 자원을 낭비하고 그 토양을 파괴하였으며 숲을 황폐하게 만들고 강에 오물을 던지고 대기에 유독가스를 뿜어내기에 이르렀다. 대자연과 관련된 냉혹함으로부터 우리는 예술과 관련된 냉혹함으로 나아갔다. 사랑이 없는 상태가 너무 심해져서 토대가 되거나 유용한 모든 예술을 사실상 제거해버리고 그 대신에 기계가 만든 다양한 종류의 대량 생산품을 만들었다. 물론 예술과 관련된 이 같은 냉혹함은 동시에 인간, 즉 대량 생산 및 대량 분배에 관련된 끝없이 계속되는 서류 작업과 우리의 기계적인 예술 대용품들에 의해 부과된 아주 쉽지만 은총이 통하지 않는 일들을 수행해야 하는 이런 인간과 관련된 냉혹함이기도 하다. 대량 생산과 대량 분배에는 대중구명이 수반되는데 이 세 가지가 공모하여 점점 더 그 수가 증가하는 소작인과 소규모 생산 장비를 갖춘 사업주들을 징발함으로써 다수가 소유하는 자유의 총량을 줄이면서 동료들의 삶에 강제 통제를 행사할 수 있는 소수의 힘을 강화하게 되었다. 강제로 통제하는 이런 소수는 사적 자본주의자들이나 정부 관료들 혹은 서로 협력하는 양 집단 우두머리들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우두머리들이 스스로를 회사 책임자나 공무원으로 불러도 강제적이고 그럼으로써 근본적으로는 사랑이 결여된 통제의 성질은 여전히 똑같다. 사랑이 결여된 통제의 성질. 이런 두 가지 과두 정치 통치자들 간의 유일한 차이는 첫 번째는 관습적으로 존경받아온 위계질서 내의 지위가 아니라 부에서 자신들의 권력을 도출하는 반면 두 번째는 부보다는 지위로부터 더 많은 권력을 끌어낸다는 데 있다. 사랑이 없는 관계라는 꽤나 일률적인 기초 위에서 여타의 것들이 부과되는데 이는 그 지역의 조건 및 사고와 감정 습관에 따라 사회마다 상당히 다르게 나타난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수의 백인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소수 유색인에 대한 멸시와 착취, 혹은 소수 백인 제국주의자들이 지배하는 다수 유색인들에 대한 멸시와 착취, 유대인, 가톨릭, 프리메이슨 혹은 언어, 습관, 외모나 종교가 그 지역의 다수와 차이가 있는 그 밖의 소수자들에 대한 증오가 있다. 무자비의 정점인 거대 구조라는 국가와 군주 국가 간 관계의 조직화된 냉혹함, 국가 조직이 최초의 유리한 시기에 훔치고 죽일 만반의 채비를 갖추고 도둑과 살인자처럼 행동하는 것이 정당하며 자연스럽다는 것을 자명한 전제로 여기는 냉혹함이 있다. 부가적인 설명이 있는데요. 독립국 지위의 성질에 관한 이런 가정이 얼마나 자명한지는 중앙아메리카의 역사가 잘 보여주고 있다. 인위적 한계가 그어진 중앙아메리카 영역을 스페인 식민국 영토라고 부를 때에는 그 거주민들의 관계가 평화로웠다. 그러나 19세기 초 스페인 제국 여러 행정구역들은 모국에 대한 충성을 깨뜨리고 유럽식 모델의 국가가 되기로 결정하였다. 그 결과 이 국가들은 즉시 서로 전쟁을 치르게 되었다. 왜 그런가? 주권국가란 그 정의상 회원국가들로 하여금 가능한 한 최대 규모로 훔치고 죽이도록 강요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 조직이기 때문이다.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옵소서는 모든 사회 조직들을 인도하는 원칙이 되어야 한다. 적절한 경제적 정치적 합의라는 수단을 통해 경계와 제거의 대상이 되려는 유혹은 최고의 사랑에 어긋나는 유혹, 즉 신대자연 인간의 사심없는 사랑에 반하는 유혹이다. 첫째로 어떤 형태의 영혼의 철학이든 이를 보급하고 일반적으로 수용하는 일은 결국 세속의 사물들을 맹목적으로 숭배하고 싶은 유혹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무언가를 하는 일이 될 것이다. 교회 숭배, 국가 숭배, 혁신적인 미래 숭배, 인본주의적인 자기 숭배 등은 모두 최고의 사랑에 반대되는 것들이다. 두 번째로는 지방 분권, 널리 행해지고 있는 토지의 사적 소유, 소규모의 생산수단, 국가나 기업에 의한 독점의 저지, 경제적, 정치적 권력의 분할을 들 수 있다. 이런 사회적 재정비는 야망에 찬 개인, 조직 및 정부가 독재적으로 행동하려는 유혹에 이끌리는 것을 상당히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서로 협력하고 민주적으로 통제되는 전문가 단체와 주민회의는 탈중심화된 개인주의가 지나치게 견고해지려는 유혹으로부터 대중들을 구해줄 것이다. 물론 주권국가가 서로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는 일이 옳고 또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한 본질적으로는 바람직한 이런 개혁들이 실행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현대 전쟁은 충분히 발달된 자본제 산업을 보유한 나라가 아니고서는 치를 수 없다. 이런 나라들에서는 세금을 부과하거나 필요하다면 일시적으로 국영화하기 쉬운 소수의 독점적인 기업들 또는 국가가 경제력을 휘두르며 재산이 없는 노동자, 대중들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정처 없이 떠돌면서 공정의 규율에 의해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 적절히 균형 잡힌 경제를 갖춘 자유롭고 억압적이지 않은 소규모 소유주들로 구성된 분권화된 사회는 우리처럼 전쟁을 일으키는 세상에서는 고도로 기계화되고 중앙집권적인 생산체제와 재산이 없어서 쉽게 강압받는 사람들로 구성된 불평등한 경제체제를 갖춘 사회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멕시코와 중국처럼 산업적으로 저개발된 국가들의 유일한 소망은 독일이나 영국 혹은 미국처럼 되는 것이다. 전쟁을 위한 준비와 전쟁이라는 조직화된 냉혹함이 남아있는 한 전국적이든 세계적이든 어떤 규모에서도 우리의 경제적, 사회적 관계에서의 조직화된 냉혹함은 완화될 수 없을 것이다. 전쟁을 위한 준비와 전쟁은 현재를 나쁘게 만들면서 기술이 점점 더 효율적이 될수록 사회가 신을 가로막는 방식을 점점 더 악화시키려는 유혹을 지탱하고 있다.